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카페 곳곳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자가 미리 모든 것을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조영석, 장세윤, 보험 사기 혐의와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영석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어요. 겉모습만 보고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무시무시한 실력자였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정자 할머니입니다. 65살에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죠. 남편을 28살에 일찍 여의고 자녀 3명을 혼자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김정자는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교사가 된 후에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엄하지만 공정한 선생님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이나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을 파악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수사관 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교장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있으면 김정자는 가차없이 신고했습니다. 덕분에 원수를 만들기도 했지만 김정자는 개의치 않았어요. 올바른 일이라면 끝까지 해내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으니까요. 은퇴 후에는 작은 경찰을 몰고 다니는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내면에는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들도 김정자가 나서면 대부분 해결되었어요. 이웃들은 김정자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성격이야. 그 할머니 화나게 하면 큰일 나지. 그런 김정자에게 어느 비오는 월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 강남대로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독 비가 많이 왔어요. 김정자는 손주와 함께 살 새 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아파트가 괜찮다고 해서 직접 보러 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와이퍼를 돌리며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운전을 해온 김정자였지만 비 오는 날에는 언제나 더욱 신중했어요.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색 SUV 한 대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김정자는 깜짝 놀라며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하지만 비에 젖은 도로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졌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경미한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김정자는 당황했습니다. 40년간 운전을 하면서 사고라는 사고는 거의 낸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일단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해야 했어요. 사고 자체는 범퍼에 작은 스크래치가 생긴 정도였어요. 하지만 SUV에서 내린 남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조영석이라는 남자였는데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과장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목이 부러질 것 같아. 조영석은 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운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앞을 안 보고 운전해요? 김정자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조영석이 끼어든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지만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평생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했던 김정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나 봅니다. 김정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조영석의 연기 같은 고통스러운 표정,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나타난 상황들이 석연치 않았어요. 그때 조영석의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장세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깔끔한 사무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세윤은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김정자가 보기에 장세윤의 행동은 너무나 이상했어요. 사고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오직 조영석의 말만 받아 적고 있었거든요. 피해자분이 많이 다치셨네요. 장세윤은 김정자를 차갑게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앞을 제대로 안 보고 운전하셨나 봐요. 비 오는 날에는 더욱 조심하셔야죠. 김정자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해사정사라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고를 조사해야 하는데 장세윤은 처음부터 조영석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자는 겉으로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정자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 김정자는 겉보기와 달리 매우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은퇴 후에도 지역교통안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수십 년간 학생들의 교통안전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이 있었고 각종 사기 수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장 시절에는 학부모들이 시도하는 온갖 편법들을 다 봐왔어요. 가짜 진단서부터 시작해서 위조된 서류들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본능적으로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김정자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평생 살아온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모든 대화를 기록해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조영석과 장세윤은 김정자를 완전히 호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여성 운전자라는 것만으로도 만만하게 본 것이죠. 할머니,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합의하죠. 조영석이 친절한 척하며 말했어요. 보험사 들어가면 복잡해지잖아요. 김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며칠이 지났어요. 김정자는 집에서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계속 되새겨보고 있었어요. 조영석의 과장된 반응, 장세윤의 편파적인 태도,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진행된 모든 과정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김정자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검색해봤어요. 놀랍게도 똑같은 수법의 보험 사기 사건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여성 운전자를 노리는 조직적인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역시 내 직감이 맞았구나. 김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조영석이었습니다. 김정자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병원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심하네요. 조영석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건방졌습니다. 목 디스크가 왔다고 하네요. 의사가 최소 2달은 치료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차 수리비도 만만치 않고요. 김정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만은 떨리게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얼마나 나왔나요? 병원비하고 수리비 합쳐서 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조영석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보험사 통하지 말고 우리끼리 합의하죠.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보험사 들어가면 할머니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영석은 본격적인 협박까지 시작했어요. 그날 처음에 도망가려 했죠? 제가 다 봤어요. 뺑소니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할머니 면허 취소될 수도 있고요. 김정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떨리는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보상해드릴게요. 그럼 토요일에 만나서 정리하죠. 강남역 근처 호텔 카페에서요. 조영석은 만족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현금으로 준비해 오세요.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뵐게요. 김정자는 애처롭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정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40년간 교육 현장에서 온갖 문제들을 해결해온 김정자였어요. 학부모들의 협박이나 위협 따위는 수없이 당해봤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을 그냥 넘어갈 김정자가 아니었어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카페였습니다. 김정자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돈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김정자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조영석 일당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조영석과 장세윤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조영석은 김정자가 들고 있는 봉투를 보고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할머니,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조영석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해결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죠. 장세윤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께서 협조적이어서 다행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하는데요. 김정자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500만 원 다 준비했어요. 조영석은 기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에는 돈이 아니라 신문지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장난하는 거예요? 조영석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장세윤도 당황하며 봉투 안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신문지네요. 할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김정자는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지만 반짝이는 배지였습니다. 판사 배지였어요. 김정자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영석 씨, 장세윤 씨,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김정자의 목소리는 이제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40년간 교육계에서 일하면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조영석과 장세윤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고 처리를 하려는 건데요. 그냥 사고 처리라고요? 김정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일부러 끼어들어서 사고를 유발하고 가짜 손해사정사까지 동원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 게 그냥 사고 처리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카페 곳곳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자가 미리 모든 것을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조영석, 장세윤, 보험 사기 혐의와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영석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할머니가 먼저 사고 냈잖아요. 우리는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김정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과 그날 녹음한 대화 내용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것입니다. 김정자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모든 통화 내용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협박하고 공갈치는 내용까지 말이에요. 장세윤도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정말 손해사정사예요. 그럼 자격증을 보여주세요. 김정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짜 손해사정사 행세를 하는 것도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실 김정자는 사고 당일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조영석과 장세윤의 수상한 행동, 과장된 연기, 편파적인 손해사정. 모든 것이 조직적인 보험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었거든요. 김정자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인근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과 함께 함정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조영석들이 돈을 받으러 오는 순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조영석 일당은 무려 수십 건의 보험 사기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들의 수법은 정교했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을 협박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이었어요. 특히 노인이나 여성 운전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조영석은 실제로는 무직자였고 장세윤은 가짜 손해사정사였어요. 둘은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피해자만 해도 수십 명에 달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택시나 대형 트럭들과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었어요. 운전기사들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경찰은 김정자의 신고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조영석 일당의 여죄를 모두 파헤쳤어요. 피해자들은 모두 합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지역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자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냈어요. 특히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은 김정자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교장 선생님 출신 할머니가 보험 사기단을 소탕했다는 뉴스는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댓글들은 응원과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선생님들은 달라. 나이가 들어도 정의감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나도 저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 며칠 후 김정자는 손주와 함께 새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작은 경차 안에서 김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뉴스에 나오시던데 기분이 어떠세요? 김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잘못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안 되거든. 할머니는 정말 멋져요. 손주가 김정자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김정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커서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에게는 절대 굴복하면 안 돼.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김정자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혜와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가 더해져서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김정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그날 밤 김정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하루였고 더 이상 그런 사기꾼들에게 당할 선량한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몇 달 후 조영석과 장세윤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정자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그날 김정자는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노인을 속이려 한 것도 나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김정자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어요. 김정자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는 김정자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퍼졌어요. 지금도 김정자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작은 경찰을 몰고 다니며 평범한 할머니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만만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